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음규칙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연음규칙이라는 정의부터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앞 음절의 종성을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그 음절의 초성 자리로 올려서 발음하는 것을 연음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일단 연음이 일어나려면, 자, 이 앞에 음절, 이 뒤에 있는 네모를 뒤에 음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이 앞에 있는 음절에는 종성, 즉 쉽게 말하면 받침이 되겠죠. 자, 이 받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음절, 이 자리에는, 자, 이 초성 자리에는 당연히 의문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초성 자리에 의문이 없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하면 음가 없는 이응, 우리는 동그라미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이게 들어있는 상태가 초성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주의를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음운이 몇 개죠? 얘는 음운 두 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가짜 이응이죠, 그쵸? 얘는 초성이 없는 거고, 반면에 받침 자리에 오는, 즉 종성 자리에 오는 이응은 얘는 음운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성은 있는 거고, 중성도 당연히 있으니까 얘는 음운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연음 조건에서 초성이 없다라는 말은 이 동그라미가 온다 초성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초성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종성을 받침을 이 초성 자리로 올려서 발음한다. 이게 기본적인 연음 규칙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종성을 초성에 올려서 발음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확히 본다면 이 뒤 음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 연음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가 총 3가지가 되는데 이걸 한 번씩 정리를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 음절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형태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뒤 음절이 실질 형태소라는 말은 같은 말로 하면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뭐 조사나 뭐 어미나 또는 접사와 같이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십니다. 정확한 부분은 우리 형태론 강의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뒤 음절이 형식 형태소일 때는 너무 쉬워요. 그냥 넘기면 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치읓 받침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 꽃 얘가 단독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치읓인데 얘는 7가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디귿으로 교체를 해야 돼서 꽃 디귿 받침 요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치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의 대표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는 얘는 주격조사가 되는데 뭐 이 말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형식 형태소예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이 치읓을 그냥 바로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꼬의 치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되는 거죠. 뭐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치읓 받침은 원래 종성 자리에 있었으면 음절 구조의 제약 조건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무조건 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라는 조사가 붙음으로써 초성 자리로 옮겨서 발음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죠. 즉 받침 발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음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본다면 이 애는 어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연음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격받침이 왔을 때는 이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올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발음은 말의 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앞에 거랑 똑같이 원래대로라면 리을 기역은 발음이 안 되니까 규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를 탈락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리을 기역 같은 건 좀 까다로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즉 다시 말하면 초성이 없는, 다시 말하면 중성으로 시작하는 그런 음절을 만난다면
그냥 이 뒤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면 끝이에요. 자, 잘 한번 보면요. 자, 이 꽃이 얘 발음도 그렇고 말가 얘 발음도 그렇고 어쨌든 교체가 일어난 게 아니죠. 이게 조금 중요한데 자, 이 작년 4월 2023학년도 4월 교육청에서 이러한 형식 형태소의 연음을 음운 변동이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틀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음운 변동에는 크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교체, 탈락, 첨가, 추격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여기 있는 음운을 아무런 변화 없이 올려 발음한 거에 끝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음운의 변동이라고 언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내용이고 굳이 한번 해볼까요? 얘는 원래 이거죠. 그쵸? 그냥 단순히 얘의 위치만 달라진 거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형식 형태소의 연음 같은 경우는 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형식 형태소일 때의 연음이고, 자, 반면에 뒤음절이 실질 형태소일 때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뒤음절이 실질 형태소일 때는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니은 첨가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 첨가 조건이라면 이때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니은 첨가 조건이 아닐 때는 연음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형식 형태소의 연음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니은 첨가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5번 동그라미 보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근데 보면 얘는 그냥 규정을 제가 그냥 갖고 온 거여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첨가 조건은 뭐냐면 일단 단어가 합성어 또는 파생어여야 되는데 일단 그런 말은 그냥 좀 집어치우고 자, 단어가 A 플러스 B 이런 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책, 가방, 돌,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2개 이상이 결합되어야 돼요. 아마 여기서는 전미사가 붙는 부분은 거의 이제 제가 본 적이 없기도 하고 내신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합성어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경계가 되어야 돼요. A 플러스 B로 구성될 때 여기 지금 제가 그린 이 네모와 네모 사이의 간격 이 부분이 A랑 B가 구분되는 지점이어야 되고 아마 조금 예시를 보면 좀 더 잘 다가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 A의 앞에 얘 종성 있죠? 이 친구의 종성은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 B 부분의 초성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이 들어가려면 여기에는 초성이 비어있는 상태여야 될 거예요. 아까 언급했지만 음가 없는 이응이 원 상태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 음절의 첫 번째 부분에 자, 이제 모음이 5가지가 와야 되는데 자, 이, 야, 여, 요, 유 요렇게 이 5가지가 올 때는 여기 초성 자리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비어있는 자리. 자, 이 자리에 이제 니은이 첨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5가지 모음은 기본적으로 조금 암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 종성이 이 초성 자리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넘어갈 자리에 니은이 첨가됐으니까 당연히 여름 조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뒤음절이 실질 형태소일 때 니은 첨가 조건까지 만족을 한다면 이때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시 써보면 자, 솜하고 이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뒤에 있는 거를 보지 않고 그냥 솜이 불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연음을 판단할 때는 이 뒤에 있는 거의 형태소를 보세요. 자,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실질 형태소야. 그럼 이럴 때는 뭐까지 봐야 돼요? 니은 첨가 조건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봤더니 이렇게 지금 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자, 봤을 때 종성이 있고
초성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모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 여, 요, 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니은 첨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럼 미음이 다음 음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솜, 니, 불 요렇게 발음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고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음운의 개수 변화는 플러스 1일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도 많은데 보통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비음화랑 유음화 같은 다른 음운 변동이랑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만 갖고 왔고요. 평가원에서는 알약, 물약 이런 거 아니면 꽃잎, 흑릴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질 형태소인데 니은 첨가 조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실질 형태소의 연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뒤에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 자, 형식 형태소일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넘기면 끝이었죠. 반면에 실질 형태소일 때는 조금 따져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대표음화를 거치고 연음한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말로 하면 7개로 만든 후 우리 대표음은 파열음, 예사소리 3개랑 올림소리 전부였죠. 이 7개로 만드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 7개로 만들어진 그 음운을 다음 음절로 연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를 만드는 과정 중에 당연히 음끝도 있을 것이고 자음군 단순화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운 변동 과정을 수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겉옷을 보겠습니다. 겉옷. 자, 예를 본다면 자, 겉하고 옷인데 그냥 단순하게 겉옷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봤을 때 자, 뒤음절이 지금 무슨 형태소죠? 얘는 누가 봐도 실질 형태소예요. 우리 클로스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넘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거는 얘가 니은 첨가 조건인지 봐요. 근데 보니까 모음이 이야, 여, 요, 유에 안 들어가고 다른 게 왔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니은 첨가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일 때 연음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의문을 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얘가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라면 그냥 얘 넘기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겉을 이렇게 한다면 그냥 얘는 넘겨서 겉이라고 하면 겉틀이죠. 겉이라고 하면 끝나.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 옷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티귿을 7개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형식 형태소의 연음 같은 경우는 음절 구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떠한 수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귿으로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디귿을 연음시킵니다. 그러니까 음끝이랑 자단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애초부터 7개가 있었다면 이때는 음운 변동 없이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라면 얘는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바꿀까요? 자, 요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거쳤고 따라서 음운 변동 횟수는 1회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있으면 2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흙 위 예를 본다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리을 기역이잖아요. 만약에 뒤에가 형식 형태소라면 그냥 넘기고 끝나겠지만 이 위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음군 단수화를 거치고 가야 돼요. 그럼 본다면 자, 이 리을 기역은 얘는 명사니까 그냥 기억이 남겠죠. 그러면 먼저 흙, 위 이런 식으로 탈락이 먼저 한번 일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대표음 기억을 그 다음 음운으로 음절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흐, 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거예요. 자, 위에 거랑 다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뒤 음절이 형식 형태소이라면 자음군이든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음운이든 그냥 넘기면 끝이다. 반면에 뒤 음절이 실질 형태소라면 일단은 니은 첨가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첨가 조건이라면 연음이 일어나지 않고 반면에 니은 첨가 조건이 아니라면 7가지로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순화가 있을 거예요. 그 2가지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친 다음에 연음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서 얘만 조금 보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9월 평가원이고, 자, 이 앞이라는 이 단어를 볼 텐데, 자, 보시면 얘는 실질, 얘도 실질, 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음이 두 번 일어날 건데 각각 환경이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연음 같은 경우는 뒤에 음절이 실질 형태소예요. 하지만 니은천가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읍으로 교체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표음 비읍이 넘어가는 형태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비읍으로 바꾸고 얘를 넘기게 되겠죠. 반면에 뒤에는 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냥 피읍을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인 발음은 아, 바, 피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인 음운 변동은 한 번밖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죠?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그냥 위치만 옮긴 거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번이고 당연히 개수 변화는 0회다. 다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지금 답변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 제음가대로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긴다. 이 말은 여기서의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형식 형태소 연음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반면에 대표음으로 바꿔서 음절의 첫 소리 규칙,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는 얘기는 여기 첫 번째 이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기억은 자, 얘는 형식 형태소, 니은은 실질 형태소. 정확히 말하면 중에 니은 첨가 조건이 아닌 경우를 말해야겠죠. 자, 얘는 서술급 조사니까 형식이 되고요. 미리 다 해볼까요? 자, 얘는 실질이 될 것이고, 얘도 서술급 조사죠. 형식. 얘도 부사급 조사니까 형식. 얘는 형식. 얘는 실질. 얘는 형식. 실질. 형식, 형식이 되겠네요. 얘는 부사급 조사. 얘도 서술급 조사. 그럼 해보면 답이 1번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하 같은 경우는 형식이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르, 발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도 비슷한 얘기인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우리 비음악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